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제약바이오 대파동 인바, 파키스병 완치와 함께 빌 게이츠도 투자하는 초대박주 최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림받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과연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인지, 자, 빌 게이츠가 어디에 투자를 또 하고 파키스병 완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이 초대박주는 또 무엇인지 최초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다시 올라온 건데, 자, 파키슨병이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고 해도 완치 한 발짝, 사실 뉴스 내용만 본다고 하면 거의 완치됐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이제 임상 도립관계 결과만 기다리면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1조 2천억 원대 기술 수출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 기업이죠.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사노피와 파키슨병 신약 총 1조 2천억 규모에 달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상 이 이슈는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나오면서 ABL 바이오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ABL 바이오가 이미 이 기술 이전이라는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했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미 오래된 이야기,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하면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미약품이라는 건 들어는 맞겠죠?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 보면요, 6만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7만 3천원까지 대략적으로 12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200% 정도, 한 1000% 이상이 상승을 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배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미사이언스 역시도 9,900원. 그러니까 만원에서 놀던 종목이 18만원까지 18배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왜 상승을 했느냐를 보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과거에 얘네도 뭐 했느냐, 얘네도 5조에 달하는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5조 원대에 달하는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12배에서 18배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나온 규모가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 5조에 비하면 많이 작아요. 그래도 이 규모가 이 5분의 1이라고 하면, 그래도 과거에 5조 가지고 12배에서 8배 보였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5분의 1이라고 해도 못해도 3배 정도까지는 가야 맞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이렇게 이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동시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제약 지수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움직이지 않던 이 박스권에서 놀던 제약 지수를 바로 처음으로 견인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예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이 당시에 제약 지수를 견인하고, 이때 뭐가 나오냐, 1차 제약의 대파동이 나옵니다. 1차 제약 대파동이 나와주고 조정을 주다가 여기서 우리 알던 2018년도 초,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초까지 제약주의 대파동이 한 번 더 나와주죠. 그 다음에 다시 무너졌다가 뭐예요? 이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때 제약주의 대파동이라고 하면 대파동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고, 이 당시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백신주로서 또 다시 제약주의 대파동을 만들어냈었어요. 어쨌든 과거에 제약의 대파동, 제약의 랠리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뭡니까? 5조에 달하는 기술 수출 계약이 스타트였고요. 그것 때문에 뭐였어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날아가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뭐하냐? 제2의 한미약품
약품을 찾아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하면은 이 1조 2천억이라는 이 수출 계약을 가지고서 뭐가 올 수 있느냐? 뭐가 올 수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5조에 달하는 5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대파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앞으로 제약주의 대파동을 기대해보면서 과연 어떤 제약주가 움직일지를 한번 눈여겨보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광범위해. 나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그래 갈 건데 그래서 뭐가 갈 거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랠리가 오면은 그냥 이슈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뭐 제약, 뭐뭐 젠, 뭐뭐 바이오 막 붙으면 뭐야 그냥 다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뭘 미리 분석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좀 말하고 싶고 그때 이슈가 딱 터져야지만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을 얘가 어디랑 했냐고 하면은 여기에 없는데 제가 이 뉴스를 빼먹었나봐요. 여기 있네요. 자, 한미약품과 한미약품이 5조에 달하는 기술 수출 계약이 어디냐? 사노피의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디야? 이번에 ABL 바이오도 어디였어? 사노피와 파키스병 신약 총 1조 2천억 규모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술 수출 이전 계약 관련해 가지고 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노피가 계속 엮여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이 제2의 한미사이언스를 찾아라, 한미약품을 찾아라, ABL 바이오를 찾아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사노피라는 거거든요. 사노피가 계속해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사노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제약바이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봤더니 사노피가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사노피가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 mRNA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 떴죠. 그래서 mRNA 백신 개발에 뭐한다 매년 5,400억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조 계약 수출 5조 계약, 수출 계약만 나와도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매년 5,400억.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사노피가 mRNA 백신 개발에 매년 투자하기 때문에 이 mRNA 관련된 곳에서 또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또 얘네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2025년도까지는 못해도 후보물질 6개 개발할 거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음 뉴스도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열, 안정성, 내약성, 개성 같은 핵심 혁신 분야가 광범위한 전염병 및 모든 연령에 대한 일상적인 예방접종에서 뭐란다? mRNA를 활용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보면서 사노피는 뭐한다? mRNA 백신 우수센터는 백신 혁신으로 다음 장에서 이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그래서 사노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 mRNA를 통한 이 백신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mRNA 시장을 이번에 제약바이오 대파동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보면은 지금 진짜 mRNA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백신에 대한 이 mRNA 필요성이나 활용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기업 인수, 기술 도입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 mRNA 전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 능력자를 좀 찾기 위해서 그런데 또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노피 같은 게 또 뭐예요? 보면은 프랑스 사노피 보면은 mRNA 기업 3조 6,800억 원에 또 인수했습니다. 또 인수하는 만큼 올해 72조인 시장이 144조까지 최소 못해도 2배는 성장할 걸로 보는 만큼 이 산업피가 아니라 mRNA 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뭐합니까? 자 보면은 자 이제 봅시다. 한미약품과 이제 아까 뭐였어요? ABL 바이오 이 두 기업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한 이 기업이 공통점이 뭐가 있었다? 사노피가 있었고 그 사노피가 지금 mRNA 백신 개발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목숨을 걸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산업, 그러니까 그 산업피 같은 게 보면은 지금 실제로 mRNA 기업을 3조 6,800원에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보면은 보이죠? 뉴스가 이렇게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뭐 한다?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도 산업피의 mRNA 알고리즘 기술 이전 관련되어 있는 이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 mRNA 관련해가지고 이 산업피가 계속해서 뭐 한다? 집중적으로 뭐 인수라든지 뭐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 뉴스를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업피는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mRNA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파트너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방침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기술 수출 이전 뭐 하든지 mRNA라든지 M&A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뭐 한다. 모든 것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한다? 이 제약바이오가 뜨면서 mRNA 시장이 다시 한번 뜨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의 최대 대장은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항암이라 말했죠. 이 항암을 잡는 것만큼 큰 이슈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암이랑 엮이면 모든 종목들이 크게 가는데 실제로 뭐예요? 위드 코로나 1등 공신 mRNA 백신도 알고 보면 뭐예요? 암 퇴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RNA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사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 미국 뉴스를 보면 뭐라 돼 있느냐, 번역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그 뭡니까? 52만 달러를 투자했다. 어디다? 메신저 RNA, mRNA에 기반 백신 전문으로 하는 뭡니까? 전문으로 하는 독일 회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 게이츠 대가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mRNA 같은 경우는 관련주도 사실 이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 잘할 거예요. 보면은 메신저 리보엑산, mRNA 관련주로는 셀루메드가 있다든지, 나이백이 있다든지, 서린바이오, 파밀셀, ST팜, 아이진, 한미사이언스, 엔지캠 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녹십자, 이연제약, 심약홀딩스, 한미약품, 아미노로직스, 올릭스, 올리펙스 등이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mRNA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mRNA 관련주를 찾아보실 거면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뭐 차트 분석해서 매매를 해보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뻔한 얘기할 거면 저는 절대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모멘텀으로서 크게 갈만한 그런 것들을 분석해드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mRNA 기술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들이 백신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오늘 방송 핵심 뭐예요? 산업피거든요. 그럼 산업피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mRNA 기술 관련해서 여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모든 기업들과 협력하고 M&A라든지 아니면은 뭐 M&A 인수라든지 뭐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산업피가 과연 필요로 한 mRNA 기술이 무엇일까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mRNA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빅파마들은 기술 및 생산시 확보를 위해 mRNA 기업 인수 합병에 나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글로벌 백신 시장의 선동 강자이지만 mRNA 기술 부족으로 코로나 백신에 몰렸던 산업피는 뭐랍니까? 지난해 미국 타이달 뭐 뚜두두둑 있어요. 트랜슬레이트 바이오 잇따라 인수했다. 그러니까 인수 계속 나오죠. 산업피가 총 아까 뭐라 해요? 5천억에 들어가지고 뭐 종약학과 면역학 및 기타 질병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mRNA 기반 연구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뚝뚝뚝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이 포러드슨의 산업피 CEO는 진행 중인 연구에 mRNA 플랫폼 기술을 추가해 동급 최고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얘네가 mRNA를 통해서 뭐한다? 백신 외에도 면역학, 종양학, 희귀 질환 등의 영역에서 mRNA의 잠재력을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mRNA들은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 이슈가 터지면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엮였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되는 거는 이 산업피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백신 외에도
면역, 종양, 희귀 질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mRNA 기술 관련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면은 mRNA 기반을 가지고서 면역학, 종양학, 희귀 질환 등의 이 모두에 적용될 만한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으면 어떨까? 그게 최고의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있지 않을까? 어디로? 산오피로부터 나중에 이후에 또 뭐 기술 수출이 나오든지 뭐 M&A가 나오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엄청나게 찾았는데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바로 바이오이즈라는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나오죠. 자, 바이오이즈, mRNA 치료제 기술 이전 협상 진행.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관련해서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오피랑 아니에요. 국내외 제약사들과요. 근데 국내외 제약사들이 이 바이오이즈의 기술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거겠죠. 어쨌든 어떤 기술이냐? 봤더니 올해 4월에는 체내에서 순화하는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뭐한다? 키메라 항원모에서 면역세포로 전환시키는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로 전환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한 바 있다. 그래서 면역학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자, 현재 항암 면역치료 mRNA입니다. 항암에 대한 면역치료고요. 여기 보면 종양 조직의 50%에서 과발현되는 태반특이 단백질을 뭐 새로운 면역 관문 표적하는 뭐 기반의 핵산 의약품이다.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 뭐라 했어요? 암입니다. 항암에다가 종양에다가 면역이에요. 항암도 우리 뭐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겠죠. 희귀 질환에다가 면역, 항암에다 면역에다 종양까지 이 세 가지를 따져보면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면역, 종양, 희귀 질환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 뭐다? 이 바이오이즈 기술이 이슈받지 않을까. 실제로 바이오이즈가 보유한 뭐라고 해요? PMP 기술은요, 독일 바이오 벤처 큐어백의 PMP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mRNA 백신 등 다양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 산오피가 아까도 굉장히 이 mRNA 시장에서 뒤처졌다 했죠. 근데 그 모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했다? 이 mRNA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 중에서도 큐어백 경쟁사 중에서 큐어백도 물론 서로 선의 경쟁을 하고 있겠죠. 그럼 큐어백의 기술을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기업을 산오피가 과연 가만히 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희망을 오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mRNA 관련해서 바이오이즈의 기술은 국내 제약사가 지금 기술 이전 협상을 할 만큼 뭐한다? 이 기업의 기술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오이즈 같은 경우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라 했어요? 이 핵심 이 종목이 상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분 투자나 지분 투자나 최대 주주 뭐 이런 것들을 찾으라 했죠. 이런 것들 찾으라 했는데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 자, 과거에 경원 산업이 바이오이즈 지분을 취득했어요. 거의 70%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이즈에 대한 최대 수혜는 경원 산업입니다.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이 종목을 찾아내는데 정말로 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계속 꼬여가지고 자, 경원 산업이 자, 바이오이즈가 이 경원 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경원 산업이 수혜받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상호 변경을 합니다. 뭐로 상호 변경을 하냐면 바이오사인을 상호 변경해요. 그래서 바이오사인이 상호 변경한 기업을 또 굉장히 찾아봤더니 또 막 1시간 2시간 또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또 돌려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 바이오사인의 지분을 위드윈 네트워크라는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뉴스 찾아보면요, 위드윈 네트워크이 뭡니까? 얘네 조합, 위드윈 조합이라고 하나? 해가지고 얘네가 바이오사인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해요. 보면 특별관계자 3명 있죠. 최대 주주 등극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 바이오사인이 뉴스로는 없더니 이렇게 있더라고. 어떻게 있냐고 하면은 변경 상장. 그러니까 상호 변경이 아니라 변경 상장이어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사인이 뭐로 변경 상장하느냐? 이제 위드윈 네트워크로 변경해서 다시 상장을 한 거죠. 어쨌든 상장된 거죠. 그래서 위드윈 네트워크가 최대 주주가 되고 바이오사인이 결국 뭐가 된다? 위드윈 네트워크가 된다. 위드윈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위드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찾아보면은 상호가 변경됩니다. 뭐로? UIM 엔터로. 굉장히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화사 바이오사인이 위드윈 네트워크 UI 에멘터로 바뀌는데 뭐 이렇게 상호가 계속 바뀌면은 진짜 개쓰레기 잡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이었어? 싶은 종목으로 또다시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 그래서 UI 에멘터가 결과적으로 바뀌는 기업이 HLB 파워입니다. HLB 파워. 그래서 뭐다? HLB 파워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바이오이즈의 지분을 경원산업이 들고 있고 이 지분 매각에 대한 그 뉴스는 못 찾았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 HLB 파워가 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이즈가 뭡니까? 비상장 기업이니 이 기업이 이슈를 받으면 HLB 파워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변경돼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HLB 파워 같은 경우 뭐 차트 보면 차트적으로 뭐 월봉상 봐도 뭐 완전 바닥에서 놀고 있고 뭐 사실 여기서 더 놀면 좋겠지만 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진행해도 이렇게 놀다가 제약바이오 대파동 오면 mRNA 파동 가지고 탁 날라가도 전혀 안 이상할 것 같아요. 전혀 안 이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아까 mRNA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얘네죠. 아까 아까 여기였네. 얘네 셀루메드, 나이백, 서린바이오 얘네 찾아보면 주가가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파미셀 이런 애들 서린바이오 이런 애들은 바닥에 있겠지만 다른 애들 다 저 위에 있을 거야. 셀루메드 이런 애들 바닥에 있겠죠. 다 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mRNA 이슈를 가지고 얘네가 수혜가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노피라는 기업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HLB 파워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이 시황 종목 말고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은 제가 늘 여기 구글 플레이어의 진이강태공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어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단기관 신종목, 장투, 승부종목 이렇게 막 올려드리니까 함께 매매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